네, 오늘장 탑5 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본부의 이경준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율 이야기를 오늘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달러 강세 기조가 살짝은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최근 흐름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월 초만 해도 1,360원을 이제 위협하던 환율이 이제 이번 주에 지금 보시면 1,290원대, 1,200원대를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주 초에 발표됐던 인플레이션 레이트,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저희가 예상치보다 이제 아주 소폭이지만 하회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거의 생겼습니다. 이제 사실 이 환율과 금리라는 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금리만 많이 보시지만은 금리랑 환율은 아주 연동돼 있는데 보통 저희가 환율의 가격 결정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이론적인 가격인데 네. 보통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환율의 움직임을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한 1,200원, 1,100원대의 저희 예전에 알던 환율, 그래서 지금 1,360원대로 이렇게 올라왔었던 이유가 저희 한미 간의 금리 차이. 원래대로라면 신흥국인 한국이 선진국에 더 높아야 되는데 이 차이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달러가 더 강세가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금리가 더 이상 이 금리 차이가 더 이상 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확신이 생기면서 이제 다시 1,360원에서 1,200원대로 내려오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번 주에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리는 가만히 있었지만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금리의 역전 차이가 굉장히 심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또 국제금리 같은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좀 떨어지는 것을 보이면서 좀 환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원화의 약세가 누그러지고 달러 강세도 원화의 강세가 약세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네. 달러 강세 기조가 좀 꺾이면은 사실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환차익도 보셨기 때문에 쏠쏠했는데 이거 다시 환율이 좀 꺾이면은 내 계좌 조금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 사실 투자자분들이 이 환율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근데 저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도 많고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투자자분들이 저희 환전을 하고 미국 주식을 보통 사시는데 이 환전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환율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 노출 상태가 가장 기본적인 포지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투자자분들은 외화 평가 손익만 보시기 때문에 환에 대해서 약간 이제 관심을 안 두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워낙 환산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 어젯밤에 나스닥 2%가 올랐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 왜 내 ETF는 2%가 안 오르지? 보면은 이제 환율이 2%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상쇄되면서 이제 가격이 안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잘 못하셔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환율과 주가 간의 어떤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환율이라는 거하고 저희 나스닥 지수가 보통 위험자산, 주식은 위험자산,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이 오르면 환율은 내려가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위기가 왔다, 아니면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이 오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덜 빠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시장이 급등하면 이제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환율이 다시 내려가는 그런 이제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환해지 상품에 대한 또 관심도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환 노출 혹은 환 해지 ETF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H 앞에 붙어 있는 환해지 투자를 하는 ETF도 하나 있는데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 이제 쉽게 구분하려면 그 앞에 H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사실 이게 ETF라는 상품들이 이제 누가 설명해 주진 않아요. 이게 투자자분들이 MTS나 HTS를 고르셔가지고 혹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셔야 되는데 아주 심플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앵커님이 말씀 주셨던 이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딱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환해지형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해지드, 해지했다라는 해지드라고 하는 H 부분을 뒤에 표시를 해놔서 환 노출형과 환 해지형을 대부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든 해외 주식형 상품이
환해지형 상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뭐 대표지수 상품이거나 뭐 해외 채권 상품이거나 이런 네. 상품들이 주로 이제 환해지형 상품으로 이제 주로 만들어지고요. 모든 상품은 환해지 상품은 아니다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서학개미에 이제 직접 환전하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분들은 스스로 환해지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상 환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ETF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잠시나마 환의 위험에서 이제 회피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론적인 궁금증인데요. 환 헤지는 ETF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환해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파생 상품이 붙어서 뭔가 이제 환 노출되는 맞습니다. 것을 줄여주는 그런 건가요? 보통 저희가 외화 선도환, 달러 선도환이라고 하는 장외 파생 상품이 있고 원달러 선물이라고 하는 이제 달러 선물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보유한 주식에서 그 주식의 가치만큼 이제 외화 파생 상품을 통해서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 달러에 대한 숏 포지션을 갖추게 되는데 이게 뭐 사실은 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환 포지션도 같이 저희가 조정을 해줘요. 저희가 뭐 이걸 동적 해지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금리 차. 사실 파생 상품이라는 것이 또 돈을 빌려서 달러를 빌려서 그 달러를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금리 차이에 대한 비용 같은 것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거의 환해지를 하면 한 1년에 2%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기 투자나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환 노출형 상품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환 노출이 좋은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때는 환 해지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근데 환 해지는 보통 그러면 환율이 높았다가 떨어질 때 많이들 좀 관심을 가지시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맞습니다. 사실 이 환 노출형 상품과 환해지형 상품의 이제 장기 수익률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사실 숫자만 보시면은 환 노출형 상품이 장기 투자에서 유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이제 달러의 장기 그래프를 보시면 원달러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박스권 안에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저희 지금 파란색깔 맞습니다. 차트죠. 파란색 선이 원달러의 움직임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이 저희의 투자의 수익률은 대부분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다. 그러니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환 노출형이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특정 이벤트라던가 특정 경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환에 이게 진폭이 생겼을 때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해지형에 대한 이제 관심, 이제 이런 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고요. 또 하나는 단기 투자자분들 굉장히 짧게 어떤 이슈와 포인트 호재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보통 투자자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차트를 그리셔가지고 이제 난 요때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기대했던 성과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환은 고려하지 않으시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환 해지형 상품.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환 해지형 상품이 유리하고 연금이나 연금 계좌나 이런 데서 이제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 노출형 상품에 투자를 해서 환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 노출형 ETF와 환 해지형 ETF의 차이점인데 물론 모든 상품이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점도 있습니다. 환 노출형 ETF의 장점 그리고 환 해지형 ETF의 장점 제일 큰 장점을 꼽으라면 각각 뭐가 있을까요? 이제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용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비용? 네, 환해지를 아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 매일 아침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해요. 환해지, 동적 해지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 매매 관점에서 비용이 상당히 발생한다. 그러니까 롱텀리 갈수록 장기로 갈수록 이 비용이 발생하는 상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해지형 상품은 짧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고, 근데 환 노출형 상품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되게 단기적인 그 계좌를 보셨을 때 기분 나쁜 점,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급락장.
이제 뭐 금융위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딱 이제 환이라는 것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에 자산 배분의 효과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환 노출형 상품이 이제 장기에 유리하고 환해지는 단기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의 어떤 상품의 장점이 어떤 상품의 단점이고 반대로 반대인 거죠. 양극단에 네, 있는 맞습니다. 상품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환을 노출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 시기는 지금 시기에는 환 해지형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망 관점에서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환의 가격이라는 거, 달러의 가격이라는 거에 가장 주된 요인이 금리고요. 네. 물론 금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수급이라는 요인이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이제 뭐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수출을 하면 달러 흑자를 보면 달러가 들어오는데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PC 인더스트리의 이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흑자로 돌아갔을 때 한국 달러 시장으로 굉장히 많은 달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달러 약세 쪽에 어떤 압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투자자분들 환해지형 상품에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달러의 하락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자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환해지형 상품들, ETF 등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본부장님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해외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요새 달러가 조금 꺾이는데 이거 투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달러가 꺾이면은 내 수익률이 줄어드는데 이럴 때 투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 때는 환해지를 말씀을 해 주시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을 보통 이제 장기 채권, 제가 저번 시간에 장기 채권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다른 투자 수단이 또 달러인 거죠. 어쩌면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하는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가 되겠구나,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겠구나라는 경우에는 달러 인버스 투자 이런 것도 이제 장기 채권 투자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분들이 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달러뿐만 오늘 달러 말씀을 드렸지만 엔화 요즘 역사적 최저점이다. 엔화 가치가 그렇게 보시거든요. 예.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겠다 싶었는데 올라가는 듯 하더니 다시금 내려가고 해서 올해 연말까지도 그렇고 내년까지 이게 엔화의 저점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리를 보면 또 이것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이 좀 있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사실은. 못하죠. 네, 지금 저금리 상태가. 그래서 점점점 굉장히 이 미국과 엔화 간의 이제 금리 차이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게 엔화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구조, 어떻게 보면은 달러의 금리의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가 명확해지지 않는 한 엔화의 저평가는 좀 약간 유지될 수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는 너무 딥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시장 상황이 변했을 때 아주 큰 반등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환율 이야기, 특히나 이제 달러의 그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서는 기조 가운데서 우리가 환 해지를 해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장단점이 또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본부의 이경준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